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 중에서 베스트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 두 번째는 시그네틱스, 세 번째 덕성이 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 종속회사를 통해서 냉장고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방열판과 배터리팩 케이스 등, 부스바 등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로는 이제 LG 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고요.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죠. 작년에도 시세가 많이 나왔다가 작년 후반에는 조금 꺾였는데 올해 또 연초부터 해서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거래 정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워낙 시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경고를 좀 받았으니까요. 그동안에 이 회사가 상승했던 것은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해 이제 나오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될까라고 생각했고, 저도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도 이게 확실하게 무언가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딱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론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또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 검토를 해봤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은 종목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시면은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했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가 좀 들어갔고, 이제 다음 달에 보시면은 미국 물리학회가 공개할 일정에 따르면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대 물리학과 교수, 그다음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이 3월 4일에 미국에서 이제 회의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이 될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검토를 하겠죠. 옛날에 항우석 사건처럼이 그때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보면은 올해 이제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 보면은 여름 이렇게 쭉 갔다가 하반기 가서 쭉 하락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가셔야 되지, 이거를 막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막 끌고 간다고 하면 안 되세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오고 끝나지,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고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급동주이기 때문에 순간 시세 나오고 나서 또 순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성 델타테크 지금 흐름에서는 급등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시세가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단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자리이지,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투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차트 한번 먼저 띄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연풍 계열의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나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이제 거래처 같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 올해 이제 1등, 2등 이게 상위 랭킹에 있는 업체들과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참 LG도 대단했잖아요. 구시하고 허쉬가 같이 경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건데 구시하고 허쉬의 일가 유명하죠. 삼양통상의 GS. 자,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남남인데 이 관계를 좀 유지를 좀 했었는데 보면 70년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을 한 고려아연은 3세 경영을 시작으로 해서 균열이 보이고 있다. 자, 2020년 장고문 일가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30% 가까이 늘리면서 최 회장 일가도 지분을 늘리고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지분을 좀 보면은 자, 고려아연 측, 그 다음에 양품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금 이런 걸로 이제 연관 관련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는 지금 경영권에 지금 분쟁이 돼버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분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32%, 그 다음에 33.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쪽이 많이 차지해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지분에서의 해당이 이제 대등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그네틱스의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 경영권 분쟁이 전면적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그네틱스의 주가를 좀 보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안이 보면 고려아연은 주총을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사증자를 할 때 회의 합작 법이 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해당 조항의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다수의 상장사가 도입하고 있는 표준 정관에 맞춰 항목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분쟁이 좀 붙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더 나올 것 같고 또 주가가 좀 보면은 바닥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 터지면서 시세가 분출했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죽었다가 여기 보시면 또 여기 이제 깨지 않고 크게 지금은 쌍바닥을 만든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 보면은 지지할 수 있는 물량들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원래 이게 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좀 하다가 이거 이제 갈 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버리더라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 딱 뭐라 해야 될까? 내가 딱 이제 가겠다 했는데 딱 맞아 딱 들어가면은 그 쾌감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쾌감에 너무 젖어버리면은 또 실수를 하는 경향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시그네틱스 괜찮아요. 오늘 뭐 키움이라든가 미래에셋 특히 이제 키움 쪽에서 정말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개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크게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은행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또 이제 반도체가 시장이 분명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사업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제 평택 공장이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완공이 되고 하면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쪽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그네틱스의 또 주가가 시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시그네틱스 유심 있게 좀 보시자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덕성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합석표를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신발 만든 회사예요. 신발 만든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 테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것도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성. 이게 2021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갔죠. 딱 대비하면은 좀 이게 초벌자리가 32,000원 갔으니까 15,000원 가면은 10배인데 더 가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20배 어마어마하게 20배 이상 갔으니까 지금 10배가 뭐야. 그 정도로 시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나왔던 거죠.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이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신발 만드는 회사가 한순간에 이 주가라는 게 바뀌는 게 이런 테마예요. 재료입니다. 재료가 우리나라는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도, 근데 또 무조건 재료만을 믿고 투자는 할 수는 없어요.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데 재료를 믿고 들어갔다가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고 나서 주식은 이제 제자리로 가게 되면은, 재료 소멸하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가 안 좋은 애들은 어떤가요? 문을 닫게 됩니다. 테마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가야지만이 좋다는 게, 실적으로 가는 주식들은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테마로 갔던 종목들은 잘못하면은, 회사가 안 좋았던 애들은 그냥 망해요. 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덕성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좀 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또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테마로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들 보면 좀 호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이 돼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들은 테마로 가가지고 재료가 소멸이 되더라도 회사가 좋으니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회사가 엄청 안 좋은 애들 중에서 재무 실적이 안 좋은 애들 테마 묶어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테마를 들어가더라도, 재료를 보고 들어가더라도 회사의 실적들을 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덕성, 요 두 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성 테타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왔고 또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덕성을 좀 봐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지해지는 그런, 이걸 깨지는 않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때 그때 그 가격을 깨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지금 가고 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요 고점보다 낮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점들도 돌아가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이걸 좀 깼고, 제가 볼 때는 14,800원도 재료가 아직 소멸 안 됐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3월 4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유지가 된다 하면 이게 14,800원도 요 단기 추세에서 돌파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다. 투자의 조언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